안녕하세요. 오늘은 판TV 채널에서 재개발 입주권 관련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명확한 그 기준일과 그 기준일로 인해서 취득세와 양도세가 달라지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주권 취득세와 양도세에서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을 구분을 꼭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에서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양도세에서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은 그 기준일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지방세고 양도세는 국세이기 때문에요.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취득세에서 말하는 원조합원은 이 두 가지로 기준일을 잡습니다. 첫 번째 기준일은 2008년도 3월 10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을 나누는 기준일은 사업시행 인가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구역이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어떤 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랬을 경우에 원조합원인가 내가 승계조합원인가를 확인하려면 그 사업시행 인가일 날짜로 인가일까지가 원조합원으로 들어가고 승계조합원은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입니다. 뒤에서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을 왜 나눠야 되는지 그걸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기준일을 두 가지로 산정을 하는데 사업시행 인가일 기준과 정비구역 지정일로 원조합원, 승계조합원을 나눈다는 겁니다. 정비구역 지정일을 기준일로 잡는 경우는 3월 11일 이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원조합원은 정비구역 지정한 그 날까지가 원조합원이고, 승계조합원은 그 정비구역 지정일 이후에 내가 매수했다면 승계조합원으로 분류가 된다는 뜻입니다. 국세인 양도세에서 그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은 이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원조합원의 개념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승계조합원의 개념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매수한 사람들을 승계조합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한번 취득세와 양도세에서 나눠지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은 명백히 이렇게 다르고요. 취득세조차도 기준일을 사업시행 인가일로 잡을 수도 있고 정비구역으로 잡는데 그 날짜가 2008년 3월 11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그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원조합원에 대해서는 취득세에서 혜택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양도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완공 시에 원조합원은 취득세를 면제해 주거나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국민주택 규모니까 85제곱 이하일 경우 원조합원입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면 원조합원은 100% 취득세가 면제입니다. 아파트 완공할 때 내는 그 취득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곳이라면 원조합원이라도 100% 면제가 아니라 감면 규정인데요. 전용 60 이하는 75% 감면, 60 초과 85 이하는 50% 감면입니다. 그리고 승계조합원은 면적하고 상관없이 동일하게 무조건 추가 분담금의 2.8%를 취득세로 내셔야 합니다. 완공 시에. 예를 들어서 조합원 분양가가 5억이었고 권리가액이 2억이었다. 그러면 추가로 3억을 내셔야 되잖아요. 이 3억의 2.8%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에 따라서 추후에 아파트 취득세를 면제받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감면받고 아니면 아예 내가 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아파트 준공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전 고시일이라고 하는데요. 아파트 준공일 기준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 꼭 아셔야 될 사항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고시일 이후에 보전 등기를 하고 매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준공일이 오늘이었단 말이죠. 보전 등기는 나중에 조합원들 다 법무사가 지정되고 집합으로 같이 보전 등기를 하실 텐데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완공돼 갖고 한 두 달 뒤에 보전 등기가 해줘야 되는데 이 사이에 내가 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를 해버리면 미등기 전매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은 무조건 준공일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보전 등기를 하고
매매를 하셔야지만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전 고시일 전에, 그러니까 준공일 전에는 당연히 이 권리가 입주권입니다. 그래서 입주권은 가장 중요한 혜택이 양도세 중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전 고시가 되면 잔금 납부하지 않아도 주택으로 무조건 이 권리가 바뀝니다. 내가 잔금 납부를 뭐 한 달 뒤에 할 건데 오늘 이전 고시가 났다. 그래도 오늘 날짜 기준으로 내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권리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고시일 준공일 이후에 매매를 할 때 나는 지금 입주권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주택으로 매매한다는 것을 꼭 아셔야지만 추후에 양도세에서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니까 꼭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취득세에서 조합원인지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 또 양도소득세에서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 그 꼭 구분이 필요하시고요. 취득세에서 원조합원은 면제 규정이 있고 감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승계조합원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분이 꼭 필요하신 겁니다. 이렇게 날짜별로 내가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를 파악을 하셔야지만 된다는 뜻이고, 양도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그 나누는 기준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고, 추후에 꼭 이전 고시일, 준공일이 떨어지는 그 기준을 보시고 이 두 가지 사항을 체크를 하셔야지만 불이익을 받거나 몰라서 세금을 엄청 내야 되는 경우를 당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판TV 채널 오늘 준공일 기준으로 입주권 매매 그리고 취득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